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고속철 서대전역 경유안에 대해 결정의 시간이 임박하면서 호남권 시도의원들이 상경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지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를 찾는 개별 여행객이 늘면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게스트하우스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입 입시철이 끝나고 등장했던 명문대 합격 현수막이 사라지는 대신 전교생의 이름을 거는 학교도 있어 화제입니다. 수영대회 선수촌 후보지가 동구 계림 8구역과 광산 송정주공 등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이 코앞에 닥치면서 이제 서대전역 경유안에 대해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개통이 4월로 임박한 호남 고속철. 코레일은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국토교통부 승인이 끝나야 4월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 뒤에도 열차 시간표와 KTX 차량 운용표를 짜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연기 열차 운행까지 조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이 지난 28일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를 2회씩 줄이자는 수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건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다급한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입장에는 굉장히 급하죠. 지금 시간이 없죠.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한 부분이잖아요. 국토교통부 여현구 차관이 광주와 전북, 대전시를 잇따라 방문해 황급히 여론 수렴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네.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건 아직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러나 서대전역 경유로 촉발된 갈등으로 지역마다 연일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은 격화되고 있고 정치권은 자존심 대결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토부 차관을 직접 만나 서대전역 경유를 50% 이상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광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 등은 다음 주 월요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든 반발과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지역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일 또한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서대전 경유안에 대한 지역의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들은 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고속철도 건설 취지에 역행하는 서대전 경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 지역 출향 인사들로 구성된 호남 미래포럼도 국가기관 교통망은 지역적인 교통 수요를 이유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영대회 선수촌 후보지가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선수촌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4곳이 신청했지만 조건을 갖춘 곳은 동구 계림 8구역과 광산 송정주공 2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선수촌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월 말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행 문화가 바뀌면서 이른바 게스트하우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도심에 있는 민박집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이 광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게스트하우스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붉은 벽돌집. 예스러운 멋과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학대학교 기숙사로. 더 오래전에는 선교사 사택으로 사용되던 낡은 건축물이 게스트하우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통유리 벽 덕분에 개방감이 좋은 부엌. 온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벽난로가 있는 거실. 여기에 운영자의 세심한 배려까지. 자기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의 오후부터 다 온도를 다 올려가지고 방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남의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집에 들어온 것처럼. 광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마을인 양림동. 운영자는 외지인들이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머물며 양림동의 진면목을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숨겨진 보석이라고 할까 그런 공간을 제대로 좀 느끼고 하고 정신적인 좀 힐링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평범한 단독주택. 이은총 씨는 자신의 집 2층을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꾸몄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짬짬이 부업 삼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새 침대를 들여놓고 욕실도 개보수했습니다. 숙박요금은 1인당 1박에 2만 원씩. 아직은 돈벌이보다는 여행자들에게 아늑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는 것에 의미를 찾습니다. 밖에서 좀 힘들었다면, 여행하다가 지쳤다면 좀 쉬었다가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광주에 등록돼 있는 게스트하우스만 대략 20여 곳. 운영 행태가 일반 여관이나 모텔과 큰 차이가 없는 곳이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행 문화의 새로운 흐름 속에 당분간 게스트하우스 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문화도시라고 자부하는 광주에 그동안 일반 여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옥 숙박시설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 광주에서도 한옥 게스트하우스들이 잇따라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실내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간이 스포츠 시설. 부부가 함께 즐기던 취미가 투숙객 누구나 좋아하는 독특한 콘텐츠가 됐습니다. 국악 관악기 제작자인 남편과 택견 전수자인 부인은 이곳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곳을 좋아하시는 손님들이 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면 같이 차를 나눠 마시고 같이 음식도 뭐 있으면 조촐히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문화를 좋아해서. 광주 대인시장 인근의 또 다른 한옥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폐가를 깔끔하게 탈바꿈시켜 만든 공간 곳곳에서 한옥 특유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포근하고 안정감 있고 객지에 와서 뭐 어떤 좀 불안하거나 이런 게 없고. 이곳은 단순한 숙박 공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정기적으로 전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합니다. 새로운 여행 행태인 게스트하우스와 광주의 풍부한 문화 자원을 접목해 제2, 제3의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일대 구도심의 재생까지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공간을 만들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 주변의 변화가 되고 좀 머물고 가다 보면은 그런 문화적인 어떤 고리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머무는 여행객이 적어 지나쳐가는 도시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광주에 새로운 문화관광 자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뽑힌 신호등이 방치돼 있어 교통사고 피해가 커졌다는 지난 30일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하루 만에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열흘 전 또 다른 사고로 신호등이 뽑힌 곳에 자재가 없다는 이유로 보수를 미루고 있다. 어제 취재가 시작된 이후 신호등 설치 공사를 끝냈습니다. 한편 지난 28일 밤 광주시 백운동에서 한쪽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이 택시에 치여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20살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다음 날 아이를 병원에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지난 2013년에도 아기를 낳은 뒤 산부인과에 버리고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명예영사관이 광주에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명예영사관은 베트남 교민들의 편의를 증진은 물론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제 개관 행사에는 파무치 주한 베트남 대사가 참석했으며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광주 전남 명예총영사로 취임했습니다. 광주시가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호남대학교와 차이나 프렌들리 자원센터 설치 운영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에 설치되는 차이나 프렌들리 지원센터는 중국인 유학생이나 다문화 가족, 관광객들이 광주에 체류하는 동안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대중국 민간교류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교류 정보를 관리합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 관공업 생산은 증가한 반면 대형 소매점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관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15.5%, 전남 지역은 4.3%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형 백화점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소매점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광주가 1.5%, 전남은 11.5%로 각각 감소했습니다.